이제 톱질을 할 텐데, 톱질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톱질을 해요. 바깥쪽에서 안쪽에 톱질이 뭐냐? 자, 바깥면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하고 이제 톱질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톱질, 이렇게 톱질, 이렇게 톱질, 이렇게 톱질. 자, 바깥면. 자, 보시면 삼각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삼각형. 이쪽이 바깥면이고 이쪽이 안쪽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면에서 안쪽으로 톱질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톱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톱질할 때 주먹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처음 좌우 축판 만드는 거잖아요. 자, 숨놈 앞놈으로 얘기하면 얘는 숨놈이 되는 거예요. 숨놈 톱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직으로 잘 넣으면 대고 그리는 작업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잘 맞출 수 있어요. 잘 맞춘다는 거는 가공이 잘 된다. 수직만 잘 맞으면 혹여나 여기 그어져 있는 이 각도, 물매 각도 선이 조금 달라진다 하더라도 대고 그리는 작업에서 이런 약간의 오차들은 무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숨놈 주먹장 톱질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직 부분이다. 자, 그럼 어디에 대한 수직이냐? 이 부분에 대한 수직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수직. 이 마구리면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수직으로 선들이 잘 들어가야 된다. 수직으로. 자, 이쪽 넣고 반대편 넣어볼게요. 자, 톱 넣기 위해서는 톱자리를 살짝 넣고 톱질을 해주죠. 자, 입체적으로 먹금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런 톱질을 하기 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톱은 한 선만 보고 자를 수는 없어요. 일단 최소 못해도 두 선을 보고 잘라야 톱질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자, 두 선이라고 얘기하면 이쪽에 보이는 선과 이쪽 마구리면에 그어진 선을 두 선을 보고 톱질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뒤집어 가지고 혹시나 톱질이 잘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으면 톱을 다시 한번 넣어주면 되겠죠. 자, 잘 넣어져 있으면 치우고 다른 하나를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짜맞춤을 처음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면 이제 톱질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뭐 끌질, 대패질 연습도 많이 필요할 텐데 톱질 연습 중에서는 이렇게 뭔가 박스 만드는 형태들을 주로 연습을 하시면 뭐 톱질 연습만 하는 것보다도 재미도 있고 뭔가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톱질이나 초반에 연습하실 때는 이런 박스를 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톱질이 다 들어갔죠. 뒤쪽도 쪽도 네. 자, 이렇게 톱질을 다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이런 부분 띌 자리들을 띄어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루터를 활용해서 띄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수공구를 활용해서 띄는 부분들은 이제 그때 나중에 이제 한번
몰아서 이 맞춤 부분만 할 때는 그 수공구를 써서 한번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지금은 제 현실적인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현실적인 목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루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루터를 가지고 여기 아까 톱질한 부분들 여기들을 이제 가공해낼 텐데요. 자, 루터를 기본적으로 뭐 이 간격에 대한 세팅, 뭐 깊이에 대한 세팅들은 이제 하실 수 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띄어낼 때, 작업을 할 때는 보통 한쪽에서 이 깊이를 다 파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쪽에서 반절, 이쪽에서 반절, 얘를 뒤집어서 한번 더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반절 정도 가공을 하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가공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 끝부분은 이쪽에서 지금 이쪽에 톱이 넣어 있죠. 자, 이쪽에서 톱질을 하면 여기는 띄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가공해서 완전히 띄어내고, 이거는 이따가 다시 톱질을 해서 여기를 띄어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루터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가공물들을 잘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고정을 할 것이냐. 자, 이쪽에 바이스가 하나 달려 있어서 이쪽은 저는 나무를 하나, 판재를 하나 대고 얘네들이 이제 거칠 수 있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두 개를 다 같이 놓고 한꺼번에 가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여기다가 판재를 하나 대야겠죠. 자, 그래서 판재를 여기다 하나 대고 클램프를 활용해 가지고 저쪽에서 작업대하고 밑에하고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해줘서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이 됐죠. 그리고 얘도 분명히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끔 또 하나 바이스를 활용해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클램프요. 클램프를 가지고 이쪽에다가 물어줄 텐데, 자, 이 판이 턱이 지면 안 되겠죠. 일정하게 잘 맞춰놓고 얘를 꽉 물어가지고 얘를 고정을 시켜줬어요. 자, 뒤쪽으로도 앞뒤로도 움직이지 않게끔 잘 고정을 시켜줬으면 일단 루터질을 하는 거죠. 자, 이 루터 고정을 할 때도, 이 판재를 고정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바깥면을 먼저 얘를 가공을 하고 얘를 뒤집어 가지고 안쪽을 가공을 하거든요. 자, 바깥면을 먼저 가공을 하는 이유는 이래요. 이 가운데가 이제 이쪽에서 한번 가공을 하고 반대편에서 얘를 가공하면 얘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자, 얘가 떨어져 나갈 때 루터 날과 얘가 잘못해서 사이에 얘가 딱 끼게 되면, 가이드 사이에 끼게 되면 얘가 타다닥 떨어요.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다 보면 내 의도치 않게 루터를 이 앞으로 잘못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얘가 좀 더 앞으로 나가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상처가 나는 거죠. 잘못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얘가 바깥면이라고 하면 보이는 부분일 텐데, 안쪽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많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맞춤들이 이제 안쪽에서 형성되면 안쪽 부분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상황을 아예 미연에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바깥면을 먼저 하고 안쪽 면을 나중에 해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터를 저는 맞춰놨습니다. 한번 가공을 해볼게요. 조금 오차가 있어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요.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뭔가 기계를 활용해서 뭔가 가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계를 댄다는 거는 좀 더 빨리 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죠. 정교함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좀 빠르게 그 과정을 가공해내고자 기계를 쓰는 부분이거든요. 정교함은 손으로 하더라도 정교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연습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일 텐데, 분명히 개인차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기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손으로 잡고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계가 능숙한 사람과 그렇게 능숙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되게 커요. 수공구처럼 정말 대패, 끌, 톱처럼 루터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되게 크다. 그런 부분들은 루터도 마찬가지로 내가 능숙하게 쓸 수 있게끔 얘도 마찬가지로 내 손에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교함을 위해서 기계를 쓴다기보다는 뭔가 빠르게 가공하기 위해서 기계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선이 있거나 가공하고자 하는 부위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공구로 가공해서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런 생각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기계로 가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선까지 정확히 맞춰서 가공을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2번 가공한다는 거는 시간을 그만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밀하게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정밀하다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일머리를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하나를 넣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서로 붙여진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따는 거 한 번과 이따가 그 손으로 여기를 잘라내는 부분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깥면을 먼저 가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안쪽 면을 가공을 해야겠죠? 고정을 시켜주고요. 자, 맞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잘 맞았으면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 루터 작업을 한번 했고요. 자, 이제 뒷부분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뒷부분도 남았으니까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바깥면부터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끼워주고 이거 움직이지 않게끔 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루터가 또 한 대 있거든요. 뒤집어 가지고 반대면 한번 더 해줄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쭉 가다가 루터를 뺐다가 다시 한번 꾹 찍어서 띄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제 나름대로 이렇습니다. 여기를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가게 되면 이 끝에 딱 떨어지면서 얘가 타타닥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라고 얘하고 가이드 사이에 끼어가지고 얘가 타타닥 떨게 돼요. 그러면서 잘못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루터가 더 앞으로 전진하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얘를 끝에 살짝 남겨놓고 얘를 눌러서 찍어서 뛰게 되면 그렇게 타타닥 하는 부분들이 좀 덜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죠. 빼가지고 얘를 찍어서 띄워주면 그런 부분이 좀 덜 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가공을 마쳤다고 하면 자, 루터로 했을 때 이제 가공 부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이 끝부분들이 루터 날로 인해 가지고 살짝 둥글게 가공이 되겠죠. 그러면 이 끝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끌을 활용해서 얘네들을 가공해내는 거죠. 끌로 이 끝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끌로 정리할 때도 여기에 사용되는 끌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평끌이라고 말하는 이런 끌들을 여기다 활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 끝부분 여기 날이 있죠. 여기 날이 이 주먹장의 이 각도하고 이게 날이 끼게 돼요. 여기는 직각인데 여기는 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가공하다 보면 이 옆에 날로 인해서 여기가 뭉개지는 부분들이 흔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밀끌을 많이 활용을 하죠. 이렇게 옆에 각이 쳐져 있는, 각도가 쳐져 있는 이런 끌로 이 끝에 부분들을 가공하게 되면 좀 더 저런 평끌보다 좀 더 깨끗하게 용이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끈들을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아까 그 루터 가공하고 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가공을 해볼 텐데요. 자, 바닥 부분이 찌르지 않게끔 뭐 합판을 한 장 깔고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쪼주고
제가 가릴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끝부분만 가공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 앞쪽 이 안쪽 부분들은 루터로 아까 선을 정확히 맞춰서 가공을 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은 루터로 깨끗하게 가공이 됐을 것이고, 이 양쪽 부분 끝부분만 가공이 덜 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만 찍어서 끼워주고, 뒤집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끝부분만 가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 놓고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해내야 되겠죠. 자, 끌질할 때 방향과 내 손의 방향이 일치를 하면 이건 되게 위험한 작업이에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뭔가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끌로 다치는 순간이 뭐 한순간이에요. 금방 다칠 수도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 딴다는 걸 지금 가공을 안 했네요. 자, 이 부분은 이 바이스를 활용해서 가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잡고 뭔가 톱질을 하기는 상당히 불안하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이스 같은 게 있으면 이 바이스에다 얘를 이렇게 물려주는 거죠. 이런 톱질할 때 쓸 수 있는 지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각이나 45도를 자를 때 쓰는 그런 보조 도구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자, 선을 맞춰주고 이렇게 톱질을 해주면 깨끗하게 톱질을 할 수가 있죠. 자, 작업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톱질할 수 있는 도구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뭐 보조할 수 있는 도구. 그래서 대패질 할 때도 분명히 마찬가지로 이런 보조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 쓸 것이냐, 이제 내 필요에 의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쓸 수는 있죠. 뭔가 이제 직각을 할 때, 아니면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할 때, 반복적인 것 작업을 할 때 뭐 다양하게 만들어 쓸 수도 있다. 자, 여기도 이제 아까 톱질은 이런 도구를 대지 않고 이제 여기 톱질을 했는데, 이제 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주먹장을 대고 할 수 있는, 내가 주로 쓰는 각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런 각에다 대고 쓸 수 있는 얘네들을 만들어 쓰는 거죠. 각이 이렇게 쳐져 있겠죠. 이게 직각이 아니라 그런 도구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톱질하는 거는 이제 다듬어 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기계를 같이 쓰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듬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끌을 사용하게 돼요. 직접적으로 뭔가 구멍을 파거나 그런 과정에 이제 끌을 많이 활용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루테를 쓰거나 아니면 각끌기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어떤 작업에서 이제 간단하게 다듬을 때 좀 더 정교하게 그때 이제 끌들을 많이 쓸 텐데, 자, 끌들을 잘못 쓰게 되면 다듬는 것보다 더 거칠게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다듬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루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파고 반대쪽에서 뭔가 반절반절 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파고 뒤집어서 팠는데, 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선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한쪽 면에서만 가공할 수가 없어요. 이쪽 면에서 다 밀어가지고 저기를 한꺼번에 다 띄어낸다? 할 수가 없겠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반절, 반대쪽에서 반절 띄어서 얘네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너무 무턱대고 힘을 많이 주거나 한꺼번에 힘을 팍 실어서 밑에를 꽁 찍어버리면 당연히 저 밑에까지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을 실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조절을 해야 된다. 내가 힘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 끌질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밑으로 바닥까지 찍지 않게끔 내가 끌을 좀 섬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워서 작업할 때는 분명히 바이스라는 게 있다고 하면 이런 작업대에다가 얘네들을 잘 물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얘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진행 방향하고 손 방향이 위치하는 걸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바이스에다가 좀 번거롭더라도 물려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업하면서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옆에 있는 바이스 클램프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클램프 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작업하는 손이 뭐 2개밖에 없을 텐데, 쟤네들을 잘 활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손을 하나 더 얻는 거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누 하나가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클램프들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 이제 끌 작업까지 마무리해서 다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이 끝에 이런 모서리 부분들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게끔 깨끗하게 가공을 해야 얘를 대고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대고 그리는 작업을 진행을 할 때 훨씬 더 깨끗하게 대고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